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운이 들어왔을 때, 좋은 운이 왔을 때 그 운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운을 지키고 또 더 강하게 순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운이라는 건, 좋은 운은 우리가 살면서 일생 동안에 누구에게나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냥 내가 살아가는 세월이니까 좋은 운이 왔는지 나쁜 운이 왔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좋은 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금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또 명절은 다가오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마음도 복잡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말씀 안 하셔도 명화당 처녀보살을 생각했을 때 각 집집마다 근심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운에 그 기운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들, 그리고 또 지치다 보면 이것저것 생각하기보다 그냥 하루하루 24시간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지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침에 있어서 거기에 더 여러분들이 빠져 계시면 안 돼. 힘들수록 더 화이팅을 외치셔야 됩니다.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게 1번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점점점 윤택하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간의 진증으로 나가는 돈도 휘어다가 집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 꼭 기억을 해두시고, 쉽게 이제 예를 들어 밥 맛있게 먹고 나서 잘 먹었다, 배부르게 맛있게도 먹었네, 이 말투와 배불러 죽겠네,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겠네, 이 말은 천지 차이죠. 말에도 분명히 힘이 있고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 하실 때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복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게 말이고, 또 들어온 복도 내칠 수도 있는 게 말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 혀 끝에도 칼날이 서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다 잃을 수도 있고요. 또 나에게 좋은 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끝에 그 좋은 운이 다 흩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내뱉는 말에 여러분들이 좋은 운을 그냥 다 내다버리는 그런 일은 분명히 없으셔야 합니다. 운을 부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언어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또 이제 우리가 행동은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손끝에서, 자, 남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이 행동, 뭔가의 이제 물건을 가르칠 때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할 때는 이건 필요 있는 행동이에요. 방향성을 지시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아유, 다리 떨지 말아라, 복 나간다, 이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신발을 신으실 때 이렇게 뒤꿈치 꺾어 신는 분들 있죠? 이것 또한 불필요한 행동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복이 분명히 나갈 수가 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또한 이거는 남자분들도 할 수가 있지만 또 여성분들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거예요. 양말 벗으실 땐 뒤집어서 뻗는 거, 또 양말 벗어서 휙휙 아무데나 집어 던지는 행동, 이렇게 불필요한 행동은 여러분들이 좋은 운을 밖으로 내쫓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정말 사소하고 소소한 거지만 내가 실생활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에 여러분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요것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동, 그리고 고마움, 감사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랑, 또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실시간 이제 시간대 이제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시간 동안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뭔가 눈으로 당장 보여지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느껴지고, 그 감사한다는 말씀에 더 큰 힘을 얻어지는 그런 시너지가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이제 감사합니다,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분명히 여러분들에겐 긍정의 기운과, 그리고 또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고 고마워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선물도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그 상대방이 다 좋아하진 않아요. 겉으로는 뭐 반가워할 수 있지만 필요한 걸 주면 더 좋아하잖아요. 이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했을 때 남들에게 굳이 불필요한 행동은 안 하시고 불필요한 마음도 전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나쁜 마음, 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상대방에 주면 그 사람은 그런 선물을 받은 거나 똑같은 거야. 근데 기분 나쁘겠죠. 전해지니까 그 기운이. 네. 그래서 그 기운을 전해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나쁜 마음, 그리고 시기, 질투, 파장이 분명히 몰려올 것이다. 네. 그래서 요것 또한 잘 기억을 해두시고, 상대방에게 표현을,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자꾸만 표하시라. 여러분들에게 그럼 그렇게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네. 그리고 왜 주위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듣는 분들, 아유, 넌 참 오지랖도 넓다. 네, 이런 말씀 많이 듣는 분들. 제가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갑자기 웃음이 나왔는데, 저도 때로는 내 오지랖 때문에 참 내가 사서 고생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명화당 처녀보살이 어떤 책의 그 문구를 보니까, 그 오지랖이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참 미련 맞다, 저거 왜 저렇게 쓸데없이 참견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그 오지랖은 그 상대방을 정말 배려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네, 그게 이제 인간이든 동물이든 뭐 식물이든, 네, 그 본질적인 마음은 순수한 마음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한다, 이게 담겨져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지랖은 쓸데없기보단 너무 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상대방에게 표현은 하되 너무 과한 건, 너무 티나는 건 때로는 좀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는 있겠다. 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위를 둘러봤을 때 인맥, 네, 인맥 중요하죠. 예를 들어 이제 마을에 이제 뭐 면장님보단 국회로 올라가서 국회의원이 힘이 훨씬 좋듯, 뭐 이렇게 이제 끈을 잘 잡아야 된다, 줄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뭐 지인이 됐든 가족 무리에서도 이렇게 이제 인맥이 중요해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맥에 운이 모여서 나에게 좋은 운을 또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어떤 나와 좋은 인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정에 이끌려서 끌려가다 보면 나에겐 나쁜 운이 자꾸만 저축이 되는 거예요. 암만 내 자신 스스로에게 좋은 운이 왔다고 해도 주위에 나쁜 운이 있는 사람들, 내 쓸데없는 인연, 그리고 쓸데없는 정에 이끌려서 만들어낸 이런 인맥은 빨리빨리 정리정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뭐 높은 자리에 계시고 이런 분들을 택하라는 게 아니라 인성을 보시고, 성격을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저 사람은 됐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 만나면 괜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런 느낌. 왜 쟤만 만나면 꼭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겨? 있죠, 분명히. 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운을 더 강하게, 좋은 운을
크게 만들고 오래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인맥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맥 정리정돈 하실 거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내 편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잘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인배, 소인배 이 말씀 아시죠? 대인배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뭐 시기 질투가 아니라 더 인정을 하고, 이거 분명 배워야 될 점이다, 이렇게 이제 더 넓은 마음으로 점점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 잘못을 봤을 때 무조건 꾸지람을 주기보단 이번엔 이랬지만 다음번에는 실수 안 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말 끝에도 다 틀려요.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의 그릇을 더 키우고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요, 대인배들은. 그리고 반대로 소인배는 남이 이제 잘 되는 꼴 못 봐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꼭 뒤에서 험담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게 이제 타고난 성향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이제 그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처해 있다 보면 나도 내 자신 모르게 변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듯 이제 대인배, 소인배가 나눠지고 또 이렇게 생기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대인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에 있어서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왜? 실패해봐야 성공도 합니다. 실패를 해서 교훈을 얻어서 나는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번엔 진짜로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긍정의 마음을 가지시면 분명히 성자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정말 너무나도 쉬운 얘기인데, 그죠 여러분? 누구나 노력을 안 하시고 사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나도 노력을 하시는데도 안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주변 환경에서 뭔가의 변화를 갖고 또 사람도 변화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다 갖추었는데 그래도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운맞이도 해보시고 공도 들여보시고, 또 그 후에 이런 방법도 써보시는 것도 분명히 이제 추천을 해드려요. 뭐 이름을 개명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요즘은 보니까 관상도 중요해서 눈썹 문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쌍꺼풀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성형적인 부분에서 그런 뭐 인상을 고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관상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인상도 많이 바꾸시기도 하는데, 이렇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번에는 내가 타고난 사주의 문제, 그리고 조상님이 어디가 편안하지 않으신가, 이런 것도 돌봐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만 믿고 내 고집만 믿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건 인생을 살아보신 여러분이라면 더 먼저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 좋은 운이라는 아이도 누굴 믿고 어떻게 와서 나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힘들고 지친다 하시더라도 꼭 나는 소중하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이 또한 이겨낸다, 이런 이제 자부심,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긍정의 기운을 항상 늘 마음속에 지키고 계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남들에게도 존중받고 대우받는다. 그 투덜거리고 항상 나는 도대체 왜 이래, 내 팔자는 뭐 때문에 이러지, 난 열심히 사는데도 왜 안 될까, 이런 이제 말 속에 힘이 퍼지다 보면 그런 안 좋은 기운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성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이제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잠들기 전이라도 내 자신에게 이런 뿌듯한 말을 자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기운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지금 걷는 길이 비탈길이고 자갈밭이라고 하면 하루하루 분명히 틀려지고 점점 그 언덕배기가 평지가
돼가고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선천적인 사주, 타고난 사주이지만 우린 후천적인 사주에 더 비중을 두고 살면 돼요. 충분히 변할 수 있고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1%, 뭐 크게는 100%까지도 원동력이 되셔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세월이 정말 행복해지길 바라는 명화당 처녀보살의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3월 5일, 네, 저번주 일요일이었죠. 여러분들의 관심의 덕분에 6차 인동쌀풀이 합동제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번 계기로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네, 날씨도 좋았고 또 먼 곳에서 또 계룡산 수리암 굿당까지 거리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명화당 처녀보살을 만나러 오셔가지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잠시 잠깐의 담소도 나누시고, 그 공간에서 함께 숨쉬고, 또 뭐 오신 분들에겐 그만큼의 또 특권도 있었습니다. 나름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신 것 같아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다음 기회엔 더 많은 분들이 그 장소에서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보통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행동인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운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 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 운들을 잘 간직을 하셔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그 운이라는 건 항상 내가 지키고 간직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면 해운년마다 또 그 매년에는 또 매달이 있을 거고 매달에는 매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운세라는 게 바뀌고 운의 흐름도 틀려지지만 좋은 운이 들어와 있는 순간만큼은 그걸 고이 간직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행동 하나하나에도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있는 그 기회를 잘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명화당 처녀보살도 이거 내가 또 했던 행동인데 또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망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망하는 길을 피하시면 흥하게 됩니다. 간단한 원리인데 이 간단한 걸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바쁘니까 쉽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네, 자 이제 첫 번째로 보통 간섭을 받는 것과 간섭하는 것, 이런 행위는 누구도 싫어하는데 사람마다 그 말과 어투에 따라서, 그리고 이 손에도 다, 이 손짓 하나하나에도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그 손짓 하나하나에도 상대방이 뭐 우리가 오케이 사인해도 뭐 다 말이 다 통하는 얘기잖아요. 이렇듯 간섭받는 거, 그리고 간섭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 간에도 이제 말이라는 게 뭐해? 너 가져와. 이런 식의 말투는 싫죠? 근데 보통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그리고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말투에 명령조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이 어투에 명령조가 많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래라 저래라 뭐 해라 가져와라 너 야 이런 식의 말투는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을 비하하거나 남에게 명령조로 대하신다라고 하면 나한테 좋은 운도 그만큼 극이 되기 때문에 좋은 운을 떨쳐버린다 라고 아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간섭받는 거, 간섭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의논을 하고 공론을 할 때 그 상대방이 나한테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냥 자기 푸념을 하는 건지에 대한 그 한계점을 판단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냥 고민을 들어달라고 하는 얘기면 대답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조언을 얻자고 묻는 질문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응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콩나라 판나라 거기 막 얘기하면 너가 그렇게 해서 잘못되는 거야,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계속 말이 길어지다 보면 그게 이제 간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느새 상대방은 간섭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와전이 되고 대화가 길어지게 되면 내 기운을 뺏긴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말이라는 그 언어의 어투, 여기서도 상대방을 항상 존중을 하고, 손짓에도 야, 너 이런 식의 손가락질에도 요것도 참 중요하다. 상대방이 눈으로 봤을 때 기분 나쁜 손짓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 있는 좋은 기운을 극을 한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나의 기운을, 좋은 운을 사라지게 하는 행동 중에는 비밀을 이제 여러 사람이나 또 내 주위에 진짜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와 나누는 것. 이건 친한 사람은 내 가족도 될 수가 있고 지인도 될 수가 있고 뭐 친구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비밀이라는 의미는 나 혼자 간직하는 걸로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그럼 아무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 이렇게 끙끙 앓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비밀이란 건, 말이라는 건 어느새 나가면 저 발치에서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진다는 걸 알으셔야 돼. 사이가 좋았을 때는 둘만의 비밀이고 이 세 사람의 비밀일지언정 항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자는 얘기예요. 친할 땐 그렇지만 만약에 사이가 틀어지고 할 땐 그 비밀, 나의 비밀이 오히려 악순환이 돼서 나한테 비수가 돼서 돌아올 수가 있고, 그 비밀이 나한테 좋은 얘기면 상관이 없지만 나한테 흠집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살아가는데 앞길에 있어서 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또한 왜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옛날 말 중에 틀린 말이 없어. 살아보면 어르신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은 본인만 알고 계시면 된다. 말 못해서 답답하면 그냥 참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더 돌아올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들이 그 큰 힘듦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나한테 험담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고, 나한테 해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비밀이 나중에 시일이 흘러서 상대방이 내가 더 잘 되고 더 커 있을 때까지 그걸 꾸준하게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그 비밀을 자꾸만 같이 나누고 견주었을 때 그 상대방이 나를 옳게만 봐줄까? 그리고 그 순수한 면만 봐줄까? 아니면 또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쉽게는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네. 사람은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좋은 마음에서 같이 의논하고 공론하고, 나는 이랬어, 나는 어떤 사람이 참 좋은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 뭐 이렇게 이제 좋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면 야, 제가 누구 좋아한대, 벌써 소문은 퍼져 있어요. 네. 이런 식의 이제 나한테 뭔가의 상처가 되고 흠이 될 수가 있고, 남들에겐 나의 슬픔이 곧 남들에겐 놀이개가 될 수가 있다. 잊지 마세요. 네. 자, 세 번째, 그 돈에 관한 부분이에요. 돈 쓰는 법. 우리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이 말이 맞나요? 돈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하죠. 먹고 살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라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진짜 10만 원 들고 나가서 장을
보니까 뭐 몇 가지 샀는데 훌쩍 5만 원 그냥 넘어가고 그렇더라고요.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명화당 처녀보살이 그 영상에도 올렸지만 숫자 전쟁이 벌써 일어난 상태고 물가는 앞으로도 올라갈 거고 참 근심 걱정이 되는데요. 이제 돈을 쓰는 법. 우리가 그 쉽게 설명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밭에다 씨를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자라서 곡식이 막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의 씨앗이 할 수 있는 그만큼의 가치를 풍부히 이제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이렇듯 돈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돈을 쓸 때 너무 물론 없으면 당연히 돈 쓰는 거에 움츠려지고 돈 쓰면서도 아휴 내가 이거 써도 될까? 당연히 걱정이 되겠지만 돈을 어떤 장소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가치는 틀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치 있게 베풀면 그만큼 또 더 2배, 3배로 돌아올 거고요. 가치 있는 돈은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돈은 씨앗을 뿌려서 돈이란 씨앗을 뿌려서 몇 배의 큰 돈이 돼서 돌아올 거니까 이 돈 쓰는 거에 대한 걸 무조건 겁내고 아까워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흥청망청 쓰시란 얘기는 아니고 돈을 쓰는 의미를 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것, 의미 있는 돈, 부모님께 선물해 주는 거, 또 뭐 자손들에게 선물해 주는 거, 학비 대주는 거 그런 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최소한의 배려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자식을 잘 키워놔야 부모에게 또 효도할 것이며 또 자식들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또 몸 안 아프게 건강하시게 잘 케어를 해드려야 그것 또한 효도하는 지름길이잖아요. 이렇듯 돈을 쓰는 그 의미에 관해서는 가치 있는 돈이라고 하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쓰자.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더 큰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뿌린 만큼 성장해서 거둬들일 수 있다. 네, 요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째로 어떤 이제 무리든 내 가정사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얘기를 안 하고 내 마음에만 이제 품고 이건 이제 그 서두에 설명했던 그 비밀과는 다른 얘기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뭐를 사줘야 되는데, 제 약속 장소에 못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변명이나 설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근데 그냥 내가 얘기 안 해도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아주겠지? 나중에 시간 가면 알겠지? 이런 마음은 버리세요. 왜? 이런 경우가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서로의 오해가 더 커지고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응어리만 남게 돼요. 그래서 항상 부모 자식 간이든 친구 사이든 직장 동료 간이든 어떤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설명을 해 주셔야 서로의 서운함 없이 더 오랜 시간을 갈 수가 있고 이 또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제가 언젠간 내 마음 알아주겠지. 이거는 본인 생각이지 상대방은 내 마음 알아주는 게 아니라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이제 원망만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그게 나는 알아줄지언정 상대방들은 몰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황에 대한 설명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되면 내가 해줄게 라든가 뭐 이런 식의 설명만 잘 해주신다라고 하면 쓸데없는 오해가 안 생겨요. 이런 서로 간에 억하심정이 자꾸만 쌓이는 걸 그런 계기만 마련하는 조차도 여러분들의 좋은 운기를 자꾸만 없애버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내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왜 사람은 자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예, 쉽게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나는 짜장면 싫어요. 짬뽕이 좋아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짬뽕 먹기 싫은데 맨날 짬뽕 먹으러 가지. 그거 내가 얘기 안 해도 상대방은 알아주겠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참지만 마시고 그리고 또 거꾸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마시고 내가 항상 표현하고 설명하고 그런 건 풀고 사세요. 이건 이제 비밀에 관한 건 아니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5번째, 보통 저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고 남의 험담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 쟤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얘는 이런 것 같아. 이런 이제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그게 남을 흉을 보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아니면 뭐 친구 3명인데 1명 빠지면 둘이서 이렇게 남의 흉을 보는 경우도 있죠. 이렇듯 남의 흉을 보거나 남의 험담을 하는 일을 자꾸 반복을 하거나 하면 이것 또한 시간이 오래 가면 다 또 돌아옵니다. 네, 제가 그랬어. 나는 안 그랬는데 제가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또 화살이 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에 남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안 좋은 부분을 차라리 앞에 불만이 있거나 얘가 뭔가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의 앞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도 표현을 잘만 포장해서 말해주시면, 이쁘게 얘기해주시면 서로 오해가 쌓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돈독한 사이가 될 수가 있으니까 험담 뒤에서 하지 마시고 네, 앞에서 직접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이 참 좁아요. 그리고 돌아서 말이라는 건 나한테 다시 가시가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 또한 여러분들의 그 좋은 운기를 깎아버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내 발등 내가 찍어서 후회하는 길이다. 네, 주위에 사람 부자야. 근데 또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이 군중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몇몇만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그 대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적도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험담을 한 만큼 적도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적을 만들지 말자. 내가 그만큼 포용하고 싶으면 같이 어떠한 무리를 이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내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기보다 저 사람의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고 또 저 사람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거나 부족함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서로 의논공론해서 채워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명화당 처녀보살도 영상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때로는 저도 쟤는 도대체 왜 저래 이렇게 이제 투덜거릴 때도 있겠죠. 그래서 영상을 준비하면서 명화당 처녀보살도 또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이죠. 이 또한. 네.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정말 영동 할머니 달이라서 그런지 음력 2월달은 유난히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불조심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일교차가 크니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행복한 그런 나날들 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